안녕하세요. 안견예술방송TV 박수복입니다. 사단법인 안견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최고의 화가 안견을 기리는 현창사업을 하는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공공법인 단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안견미술대전, 전국 청소년 미술대전, 안견학술 세미나, 현동지 안견 추모제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안견 홈페이지와 서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견예술방송TV는 교양, 음악, 문학, 그림, 무용, 연극, 영화 등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예술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산의 미래의 보석상자의 저자이신 서일중고등학교 조항구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미래의 먹거리인 서산, 특히 지곡면 부성산성과 부성사, 고운 채취원 부성대수의 재발견, 조선시대의 세계적인 화가 안견, 정충신과 진충사, 현재 일본 국보인 칠지조 등 우리 지국을 대표하는 서산의 미래의 보석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항구 이사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안견예술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복 이사장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지역의 최고의 어르신 이사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전 지역과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으로 몸담고 계신 서일중학교에 대해 소개를 잠시 해보려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만드시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선대 어른들의 수고와 노력도 잠깐 들었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나마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서일중고등학교는 1970년대에 설립돼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는 서산 읍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3시간 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하루에 6시간 이상 소비돼서 이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공부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선친께서 네. 이 학교를 만드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선친의 말씀도 잠깐. 네. 사립학교를 세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많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몽땅 들여서 저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마도 저희가 이 춘궁기가 해소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촌 지역은 봄만 되면 먹을 게 없죠. 그걸 보고 춘궁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춘궁기 때에 저희 할머니가 대문에다가 큰 가마니, 그걸 섭이라고 합니다만, 거기다 쌀 하나는 보리 하나는 콩 넣고 대문에 오는 분마다 아이건 어른이건 한 대박씩 퍼서 3대박을 주는 걸 봤습니다. 어떤 집은 심지어는 5명 가족이 쪼르르 왔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 집에 왔는데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다 몫몫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춘궁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서울까지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쯤 그 학교에,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이 지곡에 와서 1년만 너 좀 봐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로 돼 있는데 1년 와서 봐줬는데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님이 49살 됐는데 급성 간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1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아마 급성 간장염을 치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저기 1년 봐준다는 게 일생 동안 이렇게 주저앉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주 보람된 일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은 약 중고등학교 졸업생이 12,000명 정도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특히 이제 선친들의 그런 요즘에 말로 하면 후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른들의 깊은 우리 지곡 사랑, 서산 사랑 때문에 아마 지곡을 특히 더 사랑하는 이유가 또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추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곡을 못 떠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태어난 곳이고 수천 년 동안 저희 선친이 살아왔던 곳이다. 그리고 저희 지곡은 특별하게 서산 군청이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서일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면 중고등학교 졸업생은 12,000명쯤 되고요. 또 서일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공부하는 것과 특별히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교생이 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도는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 시간에 5급, 4급, 3급, 2급, 1급, 1단을 전부 따줍니다. 그리고 골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력을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그 외국 대학, 특히 미국의 주립대학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그쪽에 아이들이 한 30여 명쯤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정말 그런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 서산을 빛내고 우리 지곡을 빛내주신 우리 이사장님의 지금부터 주옥 같은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사장님. 지곡면은 백제시대 중국과 교육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왜 저희 지곡이 교육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성산에서 1km쯤 떨어져 있는 닷계포가 있습니다. 그 닷계포에서 중국에 사신이 오면 백제, 도빈, 웅진이나 사비성까지 갈 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닷계포에 배가 닿느냐 그러는데 그 전에 지금 만들어진 배와 달리 그때의 배는 바닥이 넓적한 판옥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에 이렇게 닿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닷계포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그 교육의 중심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곡에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그 닭계포라는 그 주변이 그 옛날에는 황토 돛담배가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황금 모래밭이 있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린 날 그 유년 시절에 우리 그 지역의 그 특징을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그 지역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네. 많은 배들이 그 지금 산성 초등학교 앞이죠. 네. 그 앞에까지 배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이게 새우젓 배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네. 다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범선이 인천 가는 것들이 또 뜨고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막아놔서 그게 이제 노는부 변했죠. 그러면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곳에서 닭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도 가고 네. 또 우리나라 뭐 인천도 가고 또 서해안으로도 나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관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많이 갯골들을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메웠다고 해야 되나? 막았죠. 예, 막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엔 그게 다 고속도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그 지곡에 있는 깊은 시내까지 물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리 배가 이렇게 좀 작은 배들은 들어가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관문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 하면은 부성상성, 또 칠지도, 야철치, 이런 아주 또 해박한 또 지식을 갖고 계시던데 거기에 잠시 설명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곡면이 품고 있는 아주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 부성 삼성이 있고요. 네. 또 일본 국보로 되어 있는 칠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칠지도를 만들었던 금광, 철광석을 캐내던 곳, 또 그걸 보고 야철지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초대 군수 7년을 했었는데 그를 그리는 부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에 세계적인 화가 안견 선생님이 탄생시이기도 하고 또 그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무공 정충신을 기리는 진충사가 우리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나는 문화유산이 서산의 미래 보석 상자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곡이 정말 우리 문화의 중심지이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런 관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 지어지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산의 부성상성, 칠지도, 야철지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부성산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부성산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성이고요. 산이고, 그리고 이 가로림만의 중심에 서 있어서 가로림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황금산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배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성곽은 얼마나 되느냐? 529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약 7,000평 정도 크지 않은 이 성입니다. 근데 석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뽑혀가고 유실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성을 발굴했는데 거기는 백제 토기도 있고요, 기와도 있고요, 삼국시대 유물도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도 많은 것이 수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성 삼성은 이제 우리들 힘에 의해서 홍성의 홍주성과 네네. 면천의 면천성처럼 네네. 다시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예. 저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이고요. 저는 사실 가끔 거기를 올라가 보거든요. 예. 정말 이사님 말씀대로 아름답고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서산의 시민들이 그곳이 있는지, 또 내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또 둘레길이 있는지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 복원이 돼서 정말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칠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칠지도야말로 정말 보물 중에 또 보물이거든요. 네. 이 백제 근초왕 252년도에 네. 그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거든요. 네. 칠지도란 끝이 7개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외양이 아마 우리의 담도였지 않았겠느냐. 이 담도가 이 백제 시절에는 그 일본에 많이,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사령관, 파견관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중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동북아에 완전히 제국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에 만들어준 것이다. 근데 이 칠지도는요, 우리 역사 기록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일본 역사서에서 이걸 찾아왔는데요. 그게 일본 서기거든요. 일본 서기에 이 칼을 만든 곳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성에서, 그때 백제 수도가 한성이니까 한성에서 남쪽의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하를 건너서 이 큰 강을 건너서 그리고 7일 동안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간 곳을 이게 찾아보니까 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지역을 아주 명기했습니다. 공나라는 지방에 맑은 물이 솟아나는 철산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지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서로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수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거였느냐? 좀, 7일 동안 간 곳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위로는 아니고 밑으로 갔다. 밑으로 갔죠. 서쪽으로 갔다. 근데 이게 1416년에 그 부석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증표도 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1416년 2월 2일 날 서울에서 누가 출발을 했냐면 태종대왕이 출발을 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군으로 있을 때 그 셋째 아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서산에 도착한 날이 2월 8일입니다. 그게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한성에서 출발해서 하를 건너서 그리고 서쪽으로 7일을 갔다. 이게 소산이다 이거죠. 좀 초반에서 말씀드리면 태종대왕이 강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강무에는 어떤 걸 강무라고 그러느냐 하면 군사 훈련을 포함한 사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가 얼마나 왔었냐면 서산에 제일 많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생겼고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많이 군대가 왔을 때가
1416년도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00명이 군인이 예. 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종이 왔을 때 7,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강문을 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0일 걸렸다는 건 이걸로 증명하고요. 그렇죠. 이 나머지의 그 지곡이 꼭 맞다 하는 건 어디서 판결을 됐냐면 오순재 교수가 네. 백제 칠지도의 비밀과 전통 사철 재련 네. 환두 대도의 복원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네. 그가 말하는 공라철산을 여기다 그랬는데 여기가 서산시 지곡면입니다. 그때까지도 곡성과 곡산 그 다음에 충주 지역에서도 맹렬하게 자기 거라고 막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요. 백제 수도 한성에서 서쪽으로 7일 가는 거리가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태종대왕이 1416년에 우리 서산을 왔었다는 그 기록, 네. 조선 왕조실록의 그 기록이 증명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사철로 제적되었다. 그게는 누가 얘기했냐? 일본 역사서에서 얘기했죠. 네. 근데 그 사철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성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말급 자석을 가지고 거기 있는 바로 국민학교 옆에 있는 개울에 가서 이렇게 흔들면 거기에 이렇게 철이 붙었습니다. 지곡은 그 사철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게 유난히도 많이 나오는 것이 지곡면 도성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리를 지금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쇠캥이라고 부릅니다. 쇠똥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 어민회관이 서 있는 그 지역의 밭을 파면 전부 다 용광로에서 녹였던 쇠똥, 그게 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숯이 있거든요. 소나무, 참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곳에는 이걸 없습니다. 참나무가 없더라고요. 소나무는 있는데 조사했는데 다른 지역. 그래서 우리 지곡이다. 네 번째는요. 주위에 뭐가 있었냐, 맑은 식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재련하려면. 근데 거기는 아주 맑은 샘물들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칠지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그 글씨에다가 무늬를 넣는데 이렇게 그걸 상감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상감이 뭘로 할 수 있냐면 물감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은으로도 할 수 있는데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이 나오는 곳이 한다. 그런데 도성리가 금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금을채구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광도 최근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오순재가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칠지도의 제작지는 지곡면 도성리 쇠캥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야, 저 오늘 이사장님 통해서 정말 귀한 공부를 했네요. 실제로 우리 그 도성리에 가면은 그런 새똥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그런 새똥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다 재련하고 그랬다는 증거가 그냥 땅속에 다 그대로 증명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의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고장이 또 아주 유명한 고운 채취원,
또 부성사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던 곳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또 잠깐 고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성사 말씀하면 네. 곧 최치원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최치원은 호가 고은이고요. 서산 사람은 아니고요. 신라 사람입니다. 경주 사람입니다. 네. 12살에 868년에 당나라에 유학했고요. 이분은 아주 총명하셔서 18세에 당나라에서 빈공과 과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874년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최치원이 당나라로 배를 타고 유학갈 때 아버지가 너는 과거에 급제하지 아니하면 다시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적혀 있던 것을 봤습니다. 이 부성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이 887년부터 893년까지 지공면에서 태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있던 모든 시설들은 없어지고요. 나중에 1907년에 최씨 문중에서 글을 그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바로 부성사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대문호이신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 서산에, 특히 우리 지역에 그 태수로 오셔가지고 7년 동안 이 아름다운 무장에서 그의 대문호답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잘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곡은 또 많은 귀한 분들이 많이 사실은 배출되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도로명 중에 네네. 고운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최치원 네. 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안견로도 있고 뭐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곡면에 특히 그런 큰 어른들 중에 충무공 정춘신 또 뭐 진충사 이런 또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고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저 진충사 충무공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춘신 장군은 네. 조선 중기 무관이셨고요. 네. 전라남도 지금은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네. 광주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임진난 때 권율 장군 휘하에서 종군하셨고요. 이괄의 난, 정무호란, 유흥질환 등에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네. 네. 또 61세로 서거하셨고요. 사패지로 지금 지곡면 대요리 그 산의 이름은 마일산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그 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의 시효는 돌아가신 49년 만에 시효가 내려졌고요. 네. 지곡면 일대에는 장군의 묘소와 사당이 있고 진충사가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충무공의 시효는 전국적으로 9명 정도 시효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전라남도 지금 광역시에는 금남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크게 헌창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충신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니신데 그렇습니다. 어찌 그 사당이 여기 있고 또 묘지가 여기 있는지 또 제가 가봤더니 네.
그 부인묘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가셨을 때에 네. 그 왕이 사폐지로 이 지역을 주셨답니다. 와, 그렇군요. 그 기록에 보면 네. 그 마일산 중심으로 맨리를 네. 네 사폐지로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쪽이 그분의 사폐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무신 중에 9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정충신 충무공 장군이신데, 또 우리 지곡의 얄철지, 또 그런 그 철이 나오는 그런 고장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무언적에 연결되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 생각을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네네네. 다 이렇게 또 들려지네요. 그러면 끝으로 이제 저희 지곡에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현동자 안견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안견 기념관도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귀한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 안타까운 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 뭐 한 개 그려놓은 거, 뭐 2개 그려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게 다 위대하다고 대단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이 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속에 묻혀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이게 햇볕을,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견 선생님은 호는 자는 가도고 득수이며 호는 현동자 주경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은 호입니다. 현동자, 이 조선 초기 때에 거장이셨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대표적인 그 작품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목류도원도, 안평대군이 꿈에 본 세계를 그린 것이다. 그러면 그 안평대군은 누구냐?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시고 1418년에 출생하셨다가 1453년 아마 35세 정도로 기억되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좀 그랬었지 않나. 돌아가신 것도 서울이 아니라 강화도 교동이었다. 뭐 그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때의 정치적인 이런 권력 다툼에 돌아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목류도원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견 선생님이 그렸다,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안견 선생님이 지국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한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바탕에서는 지국이라는 이름도 많고, 또 이분이 위대한 분이니까 또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고 싶은 심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명에 있어서 지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명은 서산시 지곡면, 따지자 골곡자 쓰는데 지자를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썼습니다. 무슨 방면 쓰면
땅지자도 쓰고 알지자도 쓰고 지혜지자도 쓰고 못지자도 쓰고 그랬는데 이거는 발음을 적은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종대왕께서 운문을,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운문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 민간에서는 그 음을 따라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지자도 쓰고 땅지자도 쓰고 뭐 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데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봐도 뭐 저희 안견은 우리 지곡 분이시다는 건 예. 확실하게 네, 그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한참 얘기가 있을 때 네네. 우리 저 호산로 네. 있죠. 예. 1619년에 한여원 선생님이 네. 쓰신 이 지곡의 역사, 그렇죠. 서산의 역사서. 네네. 거기에 본읍 지곡인이라는 그런 문구도 있었고요. 네네. 그 복림대군의 사부였던 안웅창 선생이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 축계사적이라는데도 본읍 지곡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건 뭐 네. 지곡 것이다. 네. 이건 네. 뭐 특별한 이게 없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 뭐 안씨가 지곡이 많이 살았다는 네. 그런 네. 기록도 신정동국 여지 승남에 네.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 동국 여지 승남은 중종 25년에 1530년에 완성된 지리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조선 전체의 역사적인 지리 또는 뭐 인구, 뭐 지명 이런 걸 적어놓은 역사서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또 그 안희준 박사라고 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 박물관장이었고 국사 편찬위원이었고 문화재위원장이었던 안희준 박사도 와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향토사학자 이은우 선생, 뭐 공주대학 이문종 교수 등이 여기 와서 실사를 했는데 지곡이 맞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었을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은돌 농촌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네. 선생님이 이 호를 현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네. 그 사기에 의하면 네. 신라 말에 조선 초기에 부성군에 속해 있었던 흑점리, 왕산리, 그리고 지금은 팔복면입니다만 흑성리 그런 동네가 이 검은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근데 이 흑점리에 대해서 전설에 대해서 말하면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살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전설로 내려오고 있고요. 네. 이 흑점리는요, 지금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곡면 화천 삼리가 흑점리입니다. 근데 흑점리는 1759년에 발견된 여지도가 있습니다. 네. 여지도라는 1757년에서 1765년까지 영조 33년에 각군 현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서 그 전국 지리서를 만드는 책입니다.
그게 55책으로 돼 있고 네. 295개 읍지와 17개 영지, 1개의 전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찾아보느라고 오호. 이걸 하는데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흑점리 네, 네. 1759년 발간된 여지도, 네. 이 여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 기록에 의하면 서산의 지명사회가 나오는데 거기 현재 지곡면 화천리 삼리 화동마을이 여지도서에 의하면 마을은 73가구가 있고 네. 201명의 인구가 있었으며 지곡면 관내에선 가장 큰 마을이었다라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토지 요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질그릇을 긋는 가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기술자들이 많이 거주했었다.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동이전말이라는 말로 동이전말 이렇게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화동으로 바뀐 것은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의 제종형, 제종이면 육춘강인가요? 네. 양천 현감을 지낸 김돈희 씨가 여기 이제 지곡으로 그 화동으로 낙향해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봄이면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그리고 야생화가 어우러져 아주 절경을 이룬다. 그래서 그 합당한 이름으로 바로 흑점리라는 것을 화동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화동이 되었고요. 네. 이 안견이 어렸을 때 보던 복사꽃의 기억으로 목류도원도를 그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사료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주 위대한 발견을 제가 했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안견의 출생지는 흑점리였고 일명 동이전말이라도 불렀고 그런데 지금은 그 동네가 화천리 화동마을로 바꿨습니다. 그때의 양천 군수가 그렇게 했다. 근데 그 후손이 지금 지곡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목류도원도는 천리대학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환수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지상 최대의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목류도원도, 사서팔경도, 소상팔경도, 적벽도 이런 것이 지금 있고요. 우리 지금 지곡에 있는 안견기념관에는 이 모사본이 지금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 학교에도 현관에 이렇게 목류도원도가 이제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류도원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이 사서팔경도나 소상팔경도, 적벽도는 아마 그 중국의 명승지 8곳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산시 지곡명 문화유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계획,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보 이사장님,
이게 제가 소원이 있어요. 네. 안견의 세계적인 거장, 우리 세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좀 크게 헌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부 관광부 소속인 사단법인 안견기념사패 진행하고 있는 안견예술TV는 오늘 충남 서산시 지곡면 서일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에 평생 몸바치신 조항구 이사장님과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조항구 이사장님의 그동안 노고와 수고, 위대한 여정을 기록되었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 문화예술의 지침서 서산의 미래 보석상자라는 책이 곧 나올 텐데요. 제목처럼 서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